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예요. 자,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자, 스펙트럼의 종류 거기 세 개가 나와 있죠. 네, 그 세 가지 종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스펙트럼 종류는, 자, 제일 먼저 연속 스펙트럼 나오죠? 네, 연속 스펙트럼은 어느 때 생기냐면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분광기를 통과할 시 나타나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연속 스펙트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 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고온에 광원이 있어. 별빛이 있다고 보자. 그래서 광원. 이 고온의 광원에서 백색광이 나와요. 자, 이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색이 합쳐진 거야. 모든 색.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이 다 있거든. 근데 이게 바로 프리즘을 통과했다고 보잔 말이야. 이게 분광기. 그러면 분광기를 통과하면 빨강부터 해서 보라색까지, 빨강, 보라가 이게 연속으로 나타나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출 스펙트럼이 있거든. 자, 이 방출 스펙트럼을 다른 말로는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검은 바탕에 밝은 줄무늬가 나타나요. 근데 이 방출 스펙트럼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자, 고온의 밀도가 희박한, 자,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에서 발생한 빛이, 자, 분광기를 통과 시 나타나는 스펙트럼. 자, 여기서는 밀도가 희박한 기체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온의 기체가 이 밀도 희박하고 고온의 기체가 있는데, 이 고온의 기체에서 있지 쉽게 이렇게 했다고 보자. 여기서 빨강, 파랑만 방출이 됐다고 해봐. 자, 이 고온의 밀도가 희박한 기체에서 빨강, 파랑빛만 방출이 됐어. 그러면 빨강, 파랑빛이 쭉 지나가다가 분광기를 통과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는 빨강하고 파랑만 나타나겠지? 네, 그래서 나머지는 검은 바탕이야. 검은 바탕에 빨강, 파랑빛만 나타나는 이런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이 돼요. 자, 그 조건 거기 책에 그림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 있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흡수 스펙트럼이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 자, 연속 스펙트럼에서
가운데 검은 띠가 나타나요. 자, 거기 그림으로도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은 줄무늬들이 있죠? 네. 그걸 흡수선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또 봐봐. 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자, 밀도가 굉장히 크면 안 돼요. 밀도가 희박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 기체를 통과한 빛이 분광기를 통과 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봐봐. 자, 요 고온의 빛이 아까 무슨 빛을 방출한다 그랬죠? 백색광을 내온다 그랬지? 네. 네, 모든 색이 있다 그랬잖아. 모든 빛. 모든 색이 합쳐진 게 백색광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 저온의 기체가 있다고 해봐. 근데 이 저온의 기체에서는지 자,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빛이 흡수가 돼. 자, 빨강하고 파랑이 흡수됐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 기체를 통과한 빛은 뭐가 사라지죠? 빨강, 음. 파랑이 사라졌죠? 네.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서 분광기를 통과했다. 그러면 빨강하고 파랑만 검은 띠가 나타나죠? 네. 이거를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네. 자, 그러면 자, 이게 스펙트럼의 종류 끝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제 뭘 볼까냐면 바로 나머지들은 그냥 쭉 읽어보면 돼, 유나야. 네. 나머지 가장 중요한 건 이거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나오죠. 네. 자, 거기에서는 원소마다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원소마다 달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을 우리가 배워본다면은, 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 원소마다 흡수,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이 달라요. 자, 원소마다 흡수, 방출 스펙트럼은 다르다. 자, 그런데 같은 원소의 흡수선 위치와 방출선 위치는 같아요. 자, 요것만 알면 돼. 여기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알겠니? 네.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다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데 같은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은 똑같다. 위치가 똑같아요. 그것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알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가 나오니? 우주의 원소의 분포 나오죠? 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번호를 계속해서 한번 보자. 우주 원소의 분포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내냐면,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해서,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구성 원소, 그 별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 종류와 구성 원소의 원소들의 구성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구성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대.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알아내는데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굵기 등이 다르고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다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죠? 네. 그 말은 앞에서부터 다 썼던 말이 반복된 거야. 그래, 근데 자, 우주 원소의 분포를 볼 때 우리가 별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그 원소들의 구성된 질량비를 알아낼 수가 있어. 근데 구성 질량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흡수선의 세기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나와 있죠. 원소의 질량비. 네. 질량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설명이 돼 있단 말이야. 흡수선의 세기 선폭이라고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선폭 넓이에요. 선이 가늘게 나타나느냐 또는 넓게 나타나느냐. 흡수선이니까 검은 띠로 나타나겠지. 네. 그 검은 띠가 가늘게 나타나느냐 또는 더 넓게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흡수선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됐니? 네. 네, 요것을 세기를 비교하여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 자, 우리가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은 우리 앞에서 배운 세 가지 스펙트럼이 있었잖아. 연속 네.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스펙트럼으로 나타날까? 흡수 윤아가 스펙, 생각해봐. 어떤 스펙트럼? 흡수. 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올까? 음, 어? 별에서 어. 나온 제,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은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모든 별이에요. 모든 별. 우리가 모든 별에서 나오는 별빛을 스펙트럼으로 찍어보잖아. 그럼 모두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 우리가 태양빛을 스펙트럼으로 찍으면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흔히. 네. 네, 아니야. 태양빛도 있지. 스펙트럼으로 보면 흡수 스펙트럼이 돼요. 거기에 보면은 태양의 스펙트럼 나오니? 네. 거기 봐. 굉장히 많은 검은 띠가 나오죠. 네. 그래. 예를 들어보자. 얘는 태양 스펙트럼에
프라운호퍼선이라 불러요. 거기 봐봐. 써있죠. 프라운호퍼선. 네. 어, 프라운호퍼선. 즉 무슨 얘기냐면 태양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많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그치? 예를 네. 들어서 태양에서도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어. 그러면은 자 앞에서 배운 거를 응용을 해야지. 자, 왜 모든 별은 흡수 스펙트럼이 될까? 아까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온, 온의 별빛이 별에서 그 방출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끝 통과해서 그거죠. 자, 온의 별빛이 자 어디를 통과해요?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지. 별의 대기. 네. 그래 통과하는데 자 일부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흡수 스펙트럼으로만 나타난다. 이게 그 이유야. 음. 이해됐어?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별의 별빛은 모두 흡수 스펙트럼으로 방출이 되고 이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하면 그 별의 대기 또는 그 별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얼마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죠. 네. 그래 그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 이제 원소 우주의 원소를 분포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네 번째 우주의 원소 분포는 자 대부분이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음. 수소와 헬륨, 칼슘. 헬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야. 모든 별도 있지.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주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기체 막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거든. 그 네. 우주의 이 기체들도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자 스펙트럼의 흡수 스펙트럼의 세기를 측정해 봤어요. 그래서 자 수소와 헬륨의 흡수 스펙트럼을 세기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냈다? 자, 선생님은 여기서 다른 설명 다 구구절절 안 해줘.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외워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만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그냥 읽고 넘어가도 돼요. 자, 수소와 헬륨의 흡수 스펙트럼의 세기를 측정해서 결국 알아낸 게 뭐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임을 알아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 3대 1. 자, 이게 거기에는 수소는 몇 퍼센트? 74%. 네, 74. 헬륨은 24%. 네, 약 24%. 대략 3대 1이죠. 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의미하는 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여기서 미리 알아둬. 빅뱅 우주론의 한 증거. 알겠니?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느냐면, 스펙트럼의 종류 세 가지하고, 그 중에 특히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성분 질량비를 구해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별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는 별빛의 고온의 별빛이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일부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살펴봤더니 자,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흡수 스펙트럼을 조사해봤더니 질량비는 약 3대 1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게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를 알아낸 거예요. 알겠지? 네. 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지? 네. 아, 이거 지운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뭐를 먼저 한번 배워보냐면 우주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 이거는 책에도 안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거기 우주관의 변천 나와 있나? 한번 그 뒷장으로 봐도 안 나와 있죠. 우주관의 변천. 네. 그거를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먼저 해볼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우주관의 변천. 자, 옛날 이 과학자들, 이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거든. 자, 우주는 정지해 있었라고. 우주는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다라고 한 학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야. 자, 우주는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정지 우주론이에요. 아, 그런데 아니야. 우주는 팽창해라고 하는 두 개 관이 있었단 말이야. 우주는 팽창한다. 정지하는 우주가 아니고 우주는 팽창해라고 한 학자가 누구냐면 르메트르와 프리드만이라는 르메트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팽창하는 우주를 네, 제안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치? 네.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게 다 맞느냐? 그건 아니야. 아인슈타인도 뭐 상대성 이론에 보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뭐 하면서 또 E는 MC 제곱이란 식 있죠? 혹시 봤나? 아, 뭐 네. 아, 네. 과학책 같은 데 막 써 있잖아. 델타 E는 델타 MC 제곱 막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자, 이런 식도 발표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이고 천재지.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맞느냐? 그건 아니죠. 자, 근데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자,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하는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 관측을 통해서 자, 외부의 은하, 우리 은하 말고 우리 태양계가 아니고 외부 은하 관측을 통해서 외부 은하 간의 거리가 서로 멀어져요. 외부 은하 간 거리가 서로 멀어진다. 이거를 알아냈어요. 자,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는 이런 관계에서만 모든 은하끼리 다 멀어진단 말이야. 그거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자, 보자. 여기에 풍선을 작은 풍선에 이렇게 표면에다가 점을 4개 찍었는데 풍선을 이렇게 크게 불어봐봐. 그러면 점 간의 간격이 다 멀어지지. 네. 이렇게 다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팽창할 때만 가능해요. 그치? 네. 그래. 그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우주는 팽창한다 라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자, 여기서 자, 허블에 자, 다음 같은 그래프도 하나 그려보자. 자, 여기는 후퇴 속도라 그래서 이건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 자, 이게 허블이 알아낸 법칙이거든. 후퇴 네. 속도와 거리는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먼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서로 다 멀어지겠지. 네. 음. 자, 이거를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해요 라는 걸 알아낸 거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학자들이 우주는 팽창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겠지.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자,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 자, 가모프라는 학자가 이거 가로로 칠까? 앞에서 똑같이. 가모프라는 학자가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정상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얘는 호일 등의 여러 학자들이 제안을 했어.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둘 다 팽창이야. 근데 이 중에 이제 증거들이 발견이 돼야 돼요. 뭔가의 증거. 자, 정상우주론이라면 정상우주론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빅뱅 우주론이라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 네. 근데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발견이 돼요. 빅뱅 우주론 증거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에 과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측정이 된단 말이야. 존재 관측이라고 쓸까요? 관측까지. 자, 아까 이거 배웠잖아. 흡수 스펙트럼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라는 걸 측정해냈다 그랬지. 네. 그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채택하겠지. 네. 그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관의 변청 과정이야. 그러면 여기서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을 또 좀 배워봐야 되겠다. 네.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을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자, 주장은 가모프, 여기는 호일 등이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우주는 둘 다 팽창을 해요. 여기도 팽창, 얘도 팽창. 근데
우주 질량은 빅뱅은 우주 질량이 일정해. 자, 선생님 그 카메라만 잠깐 만지고 오자. 네. 자, 계속해서 빅뱅 우주로는 우주의 질량이 일정한데 정상 우주로는 우주의 질량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빅뱅 우주로는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점점 늘어나. 밀도 공식이 뭐지? 수소랑, 아니, 밀도의 공식, 밀도. 뭐야, 밀도. 부피분의 질량. 네. 그래,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늘어나면 밀도가 감소하겠지. 네. 근데 정상 우주로는 밀도가 일정해요. 왜냐면 부피가 증가하는 대신 질량도 증가하거든.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 우주의 온도는 얘는 감소해요. 하강을 해. 계속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근데 얘는 우주의 온도가 일정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두 우주 간의 또 차이점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작은 풍선에 점을 4개 찍었는데 이 풍선을 이렇게 크게 불었더니 점이 4개가 서로 이렇게 똑같이 멀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빅뱅 우주론이고요. 정상 우주로는 조그만 풍선에 점을 4개 찍었어. 이렇게. 근데 풍선을 크게 불잖아. 그랬더니 점이 이렇게 늘어나. 물질이 생겼다는 뜻이야. 이거를 정상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차이점이 있죠? 네. 이렇게 우주 간의 변천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잔 말이야. 됐니?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우주의 생성과 초기 원소의 생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배울 거예요. 자,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초기 원소의 생성을 한번 보자. 자, 그러면은 거기 35페이지에 빅뱅 우주론 설명이 된 거죠? 네. 그거를 정상 우주론하고 선생님이 같이 비교해 줬으니까 거긴 설명이 끝난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초기 원소의 생성 요걸 볼 텐데, 자, 우선 초기 원소 생성 전에 물질을 이루는 입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쿼크가 있어요. 자, 쿼크는 실제로 6종류의 쿼크가 있거든. 네. 근데 6종류 다 알 필요는 없어. 자, 그 중에 우리가 업 쿼크라고 하는 것은 U라고 표현할 거고, U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를 띄어요. 그리고 다운 쿼크가 있어요. 다운 쿼크는 D라고 표현할 거고, D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띄고 있는 쿼크가 있어. 알겠니? 네. 네, 이 쿼크, 우선 쿼크 먼저 한번 배워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그러면 양성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U 쿼크 2개와 D 쿼크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6쿼크가 2개면은 플러스 3분의 2가 2개니까 3분의 4죠. 네. 곱하기 2. 그 다음에 D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그랬죠. 네. 그래. 그럼 더하면 전하량이 얼마가 되니? 1. 1이지.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를 그냥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자는 6쿼크가 1개, D쿼크가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하량 합치면 0이겠네? 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세 번째, 원자핵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핵. 자, 원자핵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죠? 양성자와 우선. 중성자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 수소 1인 경우는 양성자 1개가 바로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뒤쪽에서 또 나올 거예요. 알겠니? 네. 이게 원자핵이야. 그 다음, 네 번째. 원자. 자, 원자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한 거지? 결합한 거죠? 음, 원자핵은 플러스 원자의, 전하를 띠잖아. 네. 전자를, 전자? 그렇죠. 전자를 끌어당겨. 중성의 원자, 중성이라고 표현하지. 네. 중성의 원자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질은, 자, 무수한 원자의 모임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 이게 바로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크기 순서야.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나?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거 또 지웁니다. 네. 자, 이제부터 초기 원소의 생성을 들어갈 거예요. 초기 원소의 생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부터 빅뱅 과정에 따라 어떻게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얼마 안에 일어났는지를 선생님이 순서대로 얘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우주의 생성. 약 138억 년 전 고에너지, 고밀도의 고에너지, 고밀도의 한 점이 폭발, 이게 빅뱅이죠. 근데 네. 약 138억 년 전에 고에너지 고밀도의 한 점이 폭발해서 우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빅뱅 3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써줄 거예요.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일. 3분 내라 그랬어요. 빅뱅 3분 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선생님이 순차적으로 얘기해 줄 거야. 자, 첫 번째는 자, 우주는 매우 온도가 높았고요.
기본 입자들이 존재했어요. 자,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 입자에는 쿼크도 있고요. 전자도 있고요. 병입자라 그래서 가벼운 입자들도 6종류가 있었거든. 쿼크도 6종류, 병입자 6종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기본 입자는 쿼크, U쿼크, D쿼크만 알면 되고, 그리고 가벼운 입자 중에는 전자가 있었다. 이렇게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성자가 생겼어요. 자, 양성자는 아까 어떻게 구성이 된다 그랬지? 어, U쿼크 2개하고 어, D쿼크가 1개가 융합을 해요. 아, 그러면서 양성자가 먼저 생긴 거야. 알겠죠? 네. 자, 양성자가 먼저 생겼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중성자가 생겼어요. 자, U쿼크가 1개, D쿼크가 2개가 모여서 중성자를 만들었어. 자, 지금 3분 내에는 우주 온도가 매우 높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양성자, 중성자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상호작용이 동등하게 일어난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호작용이 동등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양성자로 변해요. 이런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난다 그랬어, 선생님이. 알겠네? 네. 지금 쉽게 양성자가 전자를 얻어서 중성자가 되고 뭐 이거 아니야. 네. 그럼 전자가 양성자하고 결합해서 중성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그 에너지를 방출을 해. 근데 지금 현재 주변의 온도가 매우 높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기 편하겠지. 네. 주변에 에너지가 많은 거야,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는 몇 대 몇일까? 어, 수비가 몇 대 몇이 되겠어? 1대1. 그렇지, 1대1로 존재했죠. 음, 왜? 선생님이 거기에 동등하게 일어났다 그랬잖아. 동등하게. 그치? 네.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 6번째. 자, 우주의 온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져요. 점점점 낮아지면 그러면 자, 유나가 생각해봐. 이렇게 낮아지면 어떤 반응이 힘들어지니? 음,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 중에 저 두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이 힘들어질 거야? 음, 주변에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지. 네. 그러면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힘들어지겠지. 네. 그러면 그 저 두 반응 중에 어떤 게 힘들어지냐고. 자, 쉽게 설명해 줄까요?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는 반응이 억제가 돼요. 음, 그럴 거 아니야. 네. 에너지를 받는 게 힘들어졌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이제는 우주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변했겠지. 아까는 동등하게 있었지만. 음, 그래, 변하게 되는 거야. 일곱 번째.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 대 중성자 수 B는 몇 대 몇이 되냐면 뭐가 늘어날까?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가 늘어나겠지. 중성자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네. 7대 1이 돼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게 양성자야. 그 다음 요게 중성자야. 하나, 둘. 요게 중성자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질량은 거의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똑같아요. 거의 같다. 알겠니? 네. 거의 같다. 근데 양성자가 바로 뭐냐면 수소 원자핵이에요.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네. 근데 그 중에 전자 없어지면 수소 원자핵만 남잖아. 네.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짜리. 그게 바로 수소 원자핵이 되겠지. 음,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게 3분 내에 있었던 일이야. 3분 내에. 음, 빅뱅 3분 내에 요렇게까지 만들어진 거라.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빅뱅 3분 후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배우는 거야. 이제 시간별로. 빅뱅 3분 후에는 3분 내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쭉 순서대로. 이제 빅뱅 3분 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왼쪽 요거 지운 다음에 여기다 그려보자.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양성자 7개 그렸었지. 7개씩.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중성자 2개를 그렸었죠. 네. 자, 이렇게 그렸는데, 자, 헬륨 원자핵은 이렇게 결합한 게 헬륨 원자핵이야. 요게 헬륨 원자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헬륨 원자핵. 자, 그러면 여기 봐. 이제 여기서 요 하나가 뭐라 그랬지? 수소 원전.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잖아. 맞지? 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핵 수 B는 몇 대 몇? 3대 1. 어? 3대 1. 네, 아니네. 몇 대 몇? 3대 1.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선생님은 질량비가 아니라 개수비잖아. 수비.
아, 1대, 몇 대면? 1대, 1대. 아니야. 저 그림 잘 아, 봐야지. 저 하얀 동그라미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죠. 음, 3, 12대 1. 네, 하얀 저기 봐봐. 노란 걸로 동그라미 한 개 헬륨 원자핵 하나지. 네, 그리고 왼쪽에 하얀 동그라미 12개 있지. 네, 그게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잖아. 그게 하나하나가. 어,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12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잖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 질량비는 그래서 몇 대면? 자, 여기 질량은 선생님 아까 설명했어.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다 그랬지? 네, 그래, 그러면은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란 말이야, 이게. 네, 그러면 양성자 하나씩 있는 게 12개 있죠. 네, 그리고 헬륨 원자핵 속에 알갱이 몇 개 들어있어? 4개. 그래,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질량은 그러면 12대 4네? 음, 12대 4. 그렇지 않아? 네, 그래서 뭐가 돼? 3대. 그래, 여기서 3대 1이나. 아,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스펙트럼에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라는 거 알아냈다 그랬잖아. 네, 봐봐. 이게 뭐야? 음,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은 자, 빅뱅 우주론에 지금 우리 빅뱅 과정을 배우는 거 아니야? 빅뱅 과정. 네, 빅뱅 과정에서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존재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의 한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음, 이해됐니? 네, 그래. 이게 3분 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해결됐나요? 네,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 빅뱅 38만 년 후. 빅뱅 38만 년 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볼까요? 자, 빅뱅 38만 년 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졌어요. 자, 우주가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거야, 온도가. 10에 막 24승 뭐 또는 30승 뭐 이렇게 온도가 높아. 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빅뱅한 이후에 38만 년 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진 거야. 네, 자,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요. 온도가 충분히 낮아졌으니까 전자를 끌어당겨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졌어. 자, 근데 이제 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중성 원자가 생길 때 생성될 때 우주가 투명해졌어요.
그러니까 38만 년 전까지는 우주가 불투명했다는 뜻이지. 네. 그러면 왜 우주가 투명해졌냐? 네 번째, 중성 원자가 생성될 때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 이 빛을 에너지라고도 해요. 빛이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퍼져나갔어요. 음, 자, 이 우주로 거의 고르게 퍼져나간,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퍼져나갔다. 이 빛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해서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자, 그러면 요걸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있지. 자, 38만 년 전에는 여기에 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분포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전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양성자, 요거는 헬륨 원자, 헬륨 원자핵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었거든. 네. 근데 이 빛이 있지 왜 여기서 못 빠져나갔냐면 이 빛이 이렇게 충돌을 해요. 자, 나가려고 해도 충돌해 가지고 못 빠져나가. 음, 물질 속에서 그냥 갇혀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근데 이제 38만 년 후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우주가 38만 년 후에는 자 이렇게 플러스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플러스를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음, 여기에 묶여버렸어. 네.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핵에 묶이면서 중성 원자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지. 그치? 네. 이 빛이 온 우주로 흩어졌어요.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됐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 그러면 우리 여기서 미리 배우자.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에 자, 빅뱅설의 증거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자, 첫 번째 예측한 사람이 가모프예요. 자, 가모프라는 사람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자, 빅뱅 38만 년 후에 물질 속에 우주의 온도는 3000K가 되었고 우주 온도는 3000K가 되고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네.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이 온 우주로 방출이 됐고요. 현재는 약
현재는 온도가 점점 내려갔잖아. 네.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며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선으로 존재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가모프는 빅뱅설을 제안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에 의해서 빅뱅 38만 년 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 여기에서 온 우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게 현재 만약에 측정한다면 네. 3K 물체, 온도가 엄청 낮은 거예요. 3K 음. 물체에서 방출되는 어떤 에너지 형태로 지금 존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측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 펜지어스라는 사람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측정을 했어요. 지상 망원경인 이거 안테나예요, 안테나. 지상 우주 망원경이에요. 지상 망원경으로 전파를 온 우주에 고르게 분포하는 전파를 관측을 했어요. 근데 약 2.7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와 일치한다. 그래서 요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겠네? 이렇게 측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 설명은 자 어디를 보냐면 37페이지 오른쪽 한번 봐봐. 거기에 우주 그림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죠? 우주 배경 복사 써 있고 네. 거기에 약간 노란색, 푸른색도 보이고 노란색 막 조금 진한 붉은색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치? 네. 그 노랗게 보이고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전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지금 측정되는 곳이야.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는 거의 측정이 안 되는 곳이고. 음. 그러니까 온 우주에 거의 고르게 분포돼 있죠. 네. 그걸 측정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거를 어떻게 하겠니? 더 자세히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겠지. 음. 됐니? 네. 이게 첫 번째. 자, 증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 질량비. 자, 첫 번째 예측은 자, 빅뱅에 의하면 우리 과정 배웠으니까. 자, 질량비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할 것이다? 3대 3대 1로 존재할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두 번째 관측을 했어요. 뭘로? 흡수 스펙트럼에 흡수선을 분석해서.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수소와 헬륨 질량비는 3대 1이다. 이게 알아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빅뱅으로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자, 그러면 윤아야, 초기 네. 원소의 생성을 배웠는데 어떤 원소하고 어떤 원소가 만들어질 거야? 수 음,
수소와 헬륨. 네. 우리 두 가지 원소 생성된 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빅뱅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나머지 원소는 언제 생겼을까? 이걸 배워야지 이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어디까지 설명이 다 끝났냐면요. 37페이지까지가 끝났는데, 네. 자, 거기에 우선, 자, 36페이지 한번 봐봐. 자, 빅뱅 거기에 보면 1번 빅뱅 약 138억 년 전에, 그리고 기본 입자는 있었다 그랬죠. 선생님이 전자 쿼크. 네.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생긴다 그랬죠. 네. 거기까지가 3분 이내에 있었던 일이잖아. 네. 그런 다음에 빅뱅 후 3분 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 빅뱅 38만 년 후에 원자가 생겼죠. 맞니? 네. 그 이후에 별과 원자, 별, 은하 이런 것들이 생긴 거란 말이야. 음. 자, 그 순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기본 입자 쿼크에 대한 설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생기는 게 설명 나 있죠. 우주의 온도가 10억 K 이하로 낮아져. 거기 쭉 설명이 돼 있지? 네. 그거 설명 그대로 읽어보면 되고요. 또 오른쪽 넘겨봐. 37페이지. 원자가 38만 년 후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쭉 설명 나와 있지? 네. 그리고 그 밑에 학제경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그림이 나와 있다. 그치? 네.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수가 몇 대 몇이었다고요? 1대1. 네, 1대1이었어요. 근데 우주의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몇 대 몇으로 변했니? 7대1. 그래, 거 그리면 7대1이 나온 거야. 음. 그 다음에 이제 빅뱅 3분 후에 헬륨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빨간 알갱이가 거기에선 양성자로 표현된 거야. 수소 원자에. 그래서 개수비는 12대1이고 질량비는 12대4니까 3대1이다. 이게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만 년 이전에는 자, 빛이 물질들의 핵하고 전자하고 충돌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림이지. 네. 그 다음에는 38만 년 후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빠져나오죠. 네. 이때 빠져나온 빛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거기 밑에 읽어볼까요?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후 38만 년. 자,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 또는 에너지. 이게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이후 변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네.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배울 거야. 설명할 음. 거예요. 그게 몇 페이지부터 나오냐면 자, 44페이지 보면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나오죠? 네. 그거부터 해서 원소, 그 밖의 원소들은 또 어디서 생겼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고 질문할 거 있나요? 어, 그, 쿼크가 아까 입자의 종류잖아요. 어, 그러면은, 위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그게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 쿼크의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 이름. 쿼크의 이름에는 어떤 게 있냐면 6종류가 있는데, 네. 자, 어떤 게 있냐면 탑, 버텀. 탑이 뭐냐면 꼭대기란 뜻이고 버텀은 바닥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네. 위로, 다운,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그 다음에 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6가지 그냥 이름이야, 이름. 아, 알겠죠? 네. 어,